당신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증오하게 됩니다. 생리 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감각, 통제불능의 식욕, 멈출 수 없는 손,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자책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냥 참으면 되잖아.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몸이 지금 비상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 전 폭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신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리 전이 되면 여성의 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로토닌은 식욕 조절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하면 당신은 배부름을 느끼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상완전이 달라집니다. 뇌는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지금 상태가 위험하다. 당장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생존 회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분이 당깁니다. 초콜릿, 과자, 빵, 달달한 음료수가 머릿속을 채웁니다. 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라면, 떡볶이 같은 것들이요. 지방이 많은 음식도 당깁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몸이 지금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복잡한 건 이 시기에 몸이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실제로 생리 전에는 기초 대사량이 평소보다 1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도 더 높아집니다. 몸이 더 많은 연료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뇌는 이 피로를 휴식 피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판단하죠. 연료가 부족하다. 지금 당장 먹어야 한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손이 갑니다. 먹고 나서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 자체가 약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더 잔인한 건 감정의 변화입니다.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기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분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기분을 올리는 법이 뭘까요? 바로 먹는 겁니다. 특히 단 음식이요. 당분을 섭취하면 뇌에서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금방 다시 떨어지고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만 먹으려던 게 한 봉지가 되고 한 봉지가 두 봉지가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폭식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패했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남들은 다 참는데 나만 못 참아.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호르몬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루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폭식하고 후회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시 폭식하고 또 후회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통제력이 없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다음 생리 전까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한 달 뒤 같은 상황이 오면 이미 당신은 패배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겠지. 어차피 못 참을 거야. 이 예상이 실제로 더 빨리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의지 싸움이 아닙니다. 시스템 싸움입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건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 뇌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의지로만 이기려고 하는 건 맨손으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는 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 더 크게 터집니다. 풍선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터지는 것처럼요. 대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절의 시기가 아니라 관리의 시기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몸에서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뇌가 비상 모드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히 끊지 말고 허용하는 겁니다. 단 음식이 당기면 조금 먹으세요. 초콜릿 한 줄, 과자 한 봉지의 절반만요. 완전히 금지하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뇌는 안심합니다. 아, 이건 금지된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있으면 또 먹을 수 있겠지? 이 안심이 오히려 폭식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대체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단 음식 대신 과일을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나나, 사과, 딸기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도 당분이 있지만 섬유질이 함께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폭식 욕구가 덜 생깁니다. 짠 음식이 당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참지 마세요. 대신 선택을 바꾸는 겁니다. 치킨 대신 구운 닭가슴살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라면 대신 국물 요리를 먹는 거죠. 욕구 자체를 없애려 하지 말고 충족시키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생리 전에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럴 때 먹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달래야 합니다.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세로토닌이 약간 분비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것 외에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선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늘리면 자동으로 음식에 손이 가는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 시기에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죠. 반대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결국 잠을 안 자면 더 배고프고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기록하는 겁니다. 매달 생리 전에 어떤 음식이 당기는지, 언제 폭식이 시작되는지 적어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생리 5일 전부터 초콜릿이 당기는구나. 저녁 8시 이후가 제일 위험한 시간이구나. 이걸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집에 과자를 안 사두거나 다른 활동을 미리 계획해 놓는 거죠.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폭식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 몸은 지금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죠.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이랬구나. 다음엔 조금 다르게 해볼까?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하세요. 나 지금 생리 전이라 예민할 수 있어. 음식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미리 말하면 관계도 편해지고 당신도 덜 긴장하게 됩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건 평생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시기로 잡지 마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기로 잡지 마세요. 그냥 견디고 관리하고 통과하는 시기로 생각하세요. 생리 전 폭식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 몸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매달 호르몬의 폭풍을 견디면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폭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현상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매달 이 시기만 되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나요? 먹고 후회하고 또 먹는 그 순환 속에 갇혀 있나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생리 전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